이번 영상은 2017년 사조 영웅전에 이어서 장가준 감독이 제작한 2019년 의촌도룡기입니다. 김용선생 원작의 의촌도룡기는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지는데 무협은 말할 것도 없고 농후한 로맨스 서사가 대중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기 때문이겠죠. 한마디로 의촌도룡기는 장묵이라는 고구마에 잘 빠진 사랑과 전쟁이란 이야기입니다. 써먹지도 않을 절세 신공을 익히고 무림의 헌법 제1조 복수혈전을 지키지 않는 장무기까지는 무술은 싸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과건갑의 스포츠맨 정신에 입각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삼각관계도 아닌 오각관계의 진수를 보여주는 장무기는 어장관리형 또라이? 글쎄요. 살인 본능이 결여된 살인 병기이지만 연인 말고 친구 삼으면 여러모로 써먹을 때가 많은 장무기의 인생 리뷰, 바로 점프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조영웅전과 신조협녀의 영웅들이 목숨을 바쳐서 사수하던 양양성은 끝끝내 몽고에게 함락됩니다. 곽정 부부가 죽기 직전 무공비급 구음진경과 병법서인 무목유서를 각각 의천검과 도룡도에 넣고 꿰매죠. 세월은 흘러서 의천검과 도룡도의 진정한 가치는 알려지지 않은 채 100년 가까이 흐른 원나라 말기쯤으로 시간이 멈춰 의천도룡기가 시작됩니다. 원나라가 거의 망해가던 시기의 강호는 곽정과 양과가 활약하던 시절과는 사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명문정파를 자처하던 6대 문파는 소림사와 무당파를 제외하면 깡패 집단과 별 다를 것이 없이 변절되었죠. 특히 아미파는 멸절 사태를 중심으로 칠공주 언냐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멸절 사태는 원래 이런 얼굴 그리고 이런 얼굴이었는데 어쩌다가 양소랑 썸 타도 될 만한 이런 얼굴로 아직도 시집을 안 갔을까요? 오랫동안 사파로 몰린 명교 역시 난장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10여 년 전 교주 양정천이 실종된 이후 분열되어서 교주의 자리가 공석인 채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 갈구는 중이죠. 세상이 어수선할 때는 늘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니기 마련입니다. 중원의 강호도 예외는 아니어서 의천검과 도룡도를 가진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아미파에게 전해져 오던 의천검은 행방이 묘연하고 그나마 시장통의 모습을 드러낸 도룡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림은 대환장 파티가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도룡도, 가는 곳마다 피를 뿌리는 재수 몸붙은 물건입니다. 무당파의 제자 유대암 역시 도룡도 옆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똥물이 제대로 튄 케이스죠. 무당파의 장취산도 실종된 유대암을 찾다가 역시나 재수없게 도룡도를 차지한 명교 출신의 은소소와 얽힙니다. 두 사람은 싸우다가 정이들 찰나였는데 그만 명교의 금모사왕 사손과 함께 무인도로 떨어지죠. 은소소의 빠꾸 없는 돌진에 장취사는 못 이기는 척 결혼까지 하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얻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의천도룡기의 주인공 장무기이며 금모사왕의 미친 심장을 뜨겁게 녹여버린 양조위 아니고 증순희입니다. 그러면 장무기는 정파의 인물일까요? 아니면 명교의 인물일까요? 장무기는 외갓집이 몽땅 명교인데다가 의부인 사손도 명교 사람입니다. 아빠 장취사는 무당파 제자이긴 해도 집안 내력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장무기는 명교에 좀 더 근접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무인도에 사는 마당에 정파니 사파니 따진다는 게 아무 의미도 없겠지만 아무튼 장무기는 금수저 다부지게 물었습니다. 다시 강호로 돌아가서 돌연 다시 돌아온 의천검 덕분에 아미파가 떡상한 사이 악역을 담당하던 도룡도는 사손과 함께 중원에서 사라집니다. 강호를 뒤덮었던 풍문에 입각해서 해석해본다면 의천검이 나타나자 도룡도는 찍소리도 못하고 모습을 감춘 걸로 들리죠. 그렇지만 의천검과 도룡도는 서로 대립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소설의 제목 의천도룡기는 백성들이 의천, 하늘의 힘을 빌어 도룡,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을 물리친다는 전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의천검보다는 도룡도가 더 주인공 필이죠. 여기서 하늘의 힘 따위는 없어도 도룡도는 황제의 폭정에 맞서 이길 수 있다는 김용의 멋진 세계관이 드러나는데 가끔씩 패주고 싶은 장무기도 참고 견뎌봅시다.
장무기는 중원으로 오자마자 부모가 모두 자살해버리고 한빙장까지 맞아서 소림사로 가지만 진료를 거부당합니다. 명교의 의사도 시다발이나 시키는데 어린 장무기가 신데렐라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그는 바로 도룡도입니다. 도룡도와 함께 사라진 사손의 행방을 아는 장무기를 얻으면 곧 도룡도를 차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사손의 비밀을 지키랴 예쁜 여자에게 정신 못 차리랴 바쁘던 장무기는 말기암이 진행 중인 원숭이 한 분을 만납니다. 장무기는 원숭이를 수술해주다가 부양신공 비급을 득템하는데 원숭이 특수 효과는 과거나 지금이나 발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려 장무기는 구양신공을 익혀서 한독을 몰아내지만 호대화상에게 붙잡혀 명교의 본거지 광명정으로 끌려갑니다. 누구에게나 착한 장무기가 열받는 상대가 딱 하나 있는데 사손의 왼수 성곤이죠. 그는 광명정에 나타난 성곤을 쫓아가다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소소 덕분에 명교 교주의 특권인 건곤대나이를 연공합니다. 장무기가 대박을 터뜨리는 동안 소소는 건곤대나이 비급에 피로 도배를 하다가 빈혈로 쓰러질 지경이죠. 최상승 무공을 기원으로 얻는 무협의 대표적인 클리셰에도 불구하고 장무기는 전형적인 무협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영웅이라 불리는 곽정이나 양과 그리고 교봉과 비교했을 때 장무기는 협객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부처님의 강림입니다. 그는 사손이 있는 곳을 발설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덤볐으며 생판 처음 보는 명교 사람을 위해서 멸절 사태의 3장을 받아내기도 하죠. 처음에는 고집불통이었지만 중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계속 택하고 마지막에는 최상품의 고구마로 남는 장무기는 호구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춥니다. 장무기는 명교 사람들에게도 호구 잡혀 교주가 된 걸까요? 의천도룡기의 최종 빌런은 언제나 성곤이지만 2019년 판의 성곤은 시집간 전 여친이랑 계속 만나다가 남편에게 딱 걸리는 찐따 정도라 패스. 성곤을 제치고 찌질한 빌런으로 등극한 인물은 명교의 오산인입니다. 주저는 입만 살았고 오직의 명교를 위하는 척하지만 자기네끼리 치고받기나 하지 정작 적이랑 싸우는 꼴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저는 가장 멋진 양소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니 빌런 틀림없죠. 박지왕 위일소도 그닥 품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은정천의 손녀인 아리의 피를 빠는 걸 꾹 참는데 아리가 독이 든 불량식품이어서가 아니라 분열된 명교의 결합을 위한 마인드였답니다. 이게 의리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빽 든든한 아리는 살고 뉘집 자식인지 모를 명교의 엑스트라는 죽는 유전무죄의 현장이죠. 명교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장무기의 껍데기까지 벗겨먹는 어벤져스입니다. 스파이로 활동하던 광명우사 범녀도 조민과 사제지간의 정을 앞세우는 듯 하더니 장무기와 조민을 흉기에 빠뜨리는데 앞장섭니다. 그나마 명교 출신으로 덕을 갖춘 인물은 천은교의 은정천 정도뿐이죠. 하지만 그의 아들 은야왕도 초반에는 파워를 실어주는 것 같더니만 여전히 빡대가리 재벌 2세 정도를 면치 못합니다. 이제 드라마 밖에서 대박친 1인지하, 만인지상, 광명좌사, 양소 이야기를 해봅시다. 양소는 다른 명교의 인물과는 달리 사생활이 다 털려버립니다. 괜히 천은교에 찾아간 바람에 권력에 집착했던 과거사도 들켰고 어이없이 중독당하는 모습에 기효부에게 매달리다가 체인 것도 모자라서 호라비 신세까지 되었으니 실검 1위에 오를만 하죠. 그럼 다른 의천도룡기의 양소들은 모두 핫바지였을까 하면 그건 아닙니다. 마경도 버전의 의천도룡기도 양소 열풍을 몰고 왔죠. 그 양소는 기효부는 저리 던져두고 자기 혼자만 멋있었으며 별을 보면서 감상에 젖을지언정 성깔머리는 개 또라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양소의 사랑에는 서스펜스가 있었으며 기효부가 양소에게 빠져들었던 과정과 왜 애 이름을 불회라고 지었는지 구구절절 이해할 수 있었죠. 그 양소와 분위기가 전혀 다른 2019년판의 양소의 떡상은 순전히 이무신 덕분입니다. 물론 양소와 기효부의 케미는 좋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서사가 너무 짧아서 양소가 멋있기만 하지 애절한 게 하나도 없더이다. 양소가 멸절 누나를 납치했어도 달라질 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기품 있는 태도에 카리스마 넘치는 양소는 드라마 초반의 떡밥일 뿐 진짜 그의 역할은 명교의 왕따입니다. 그래도 재수 털리는 주전을 꿋꿋하게 엿먹이는 양소의 반격에 속이 다 시원했으니까 망설일 것도 없이 양소 주연 글로리 시즌3 찍읍시다. 양소는 장무기와 함께 있을 때 더 진가를 발휘하는데 그의 표정을 보면 지금 장무기가 뻘짓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는 교주님이 자기 딸을 놔두고 겨우 하녀랑 친한 게 영 못마땅하던 차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카드의 소유자 조민이 나타납니다. 조민은 첫 등장부터 착한 공주님의 환상을 깨고 소림사와 명교를 이간질해서 빡시게 엿을 먹여버립니다. 무당파에서도 조민은 그 작은 키로 장무기인 척 구라를 치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드라마에서 남장 여자가 먹히는 거겠죠. 장산봉이 태극권을 공개 강의하는 유명한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미 무양신공에 건곤 대나이를 장착한 것도 모자라서 태극권과 태극검까지 때려 넣는데 장무기는 점점 몇만 년은 좋게 산 선엽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갑니다. 페르시아 성화령까지 토핑된 장무기의 무공이 신기했던 소림사의 신승들은 이게 무슨 무공이냐고 묻습니다. 이태원 짬뽕 신공? 무협 드라마로서의 의천도룡기는 견자단 필로 빠른 액션에 익숙해 있다면 슬로우 모션에 클로즈업된 신발짝들이 다소 눈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죠. 멸절 사태를 씹다 버린 껌 취급하는 양소의 얼굴이나 콧방귀 같은 거 말입니다. 장무기로 말할 것 같으면 빠르던 느리던 관계없이 늘 같은 표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무기는 사랑에서도 결투를 벌일 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챙길 거 다 챙기는 무서운 포커페이스일지도 모르죠. 조민이 무리민들을 조종에 귀순시키려고 줄기차게 시도하는 사이 명교에는 주원장도 큼지막한 얼굴로 화면을 찢어버리며 줄기차게 나타납니다. 양수는 지나치게 잔인한 주원장을 경계하지만 장무기는 부처님 마음으로 주원장을 용서하며 빙다리 교주 노릇을 잘하는 편이죠. 주원장은 교주님 커플의 로맨스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개수작을 떠는데도 장무기는 병법서, 유목무서까지 그에게 넘깁니다. 결국 원나라 망하고 주원장은 황샹이 되고 싶어서 또 장무기를 떠보는데 역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넘겨주는 장무기는 A2 플러스 흑우이면은 틀림없죠. 그래도 언제든지 주원장이 헛짓거리를 하면 교주님은 바로 도룡도로 변신해서 그를 내리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주님이 도룡도와 이위일체라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건 내 믿음이 부족한 탓일까요? 의천도룡기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로미오와 줄리엣형 사랑은 물론이고 나의 아저씨 사랑과 문어발 기업형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의 장무기는 녹정기 위소보의 하위 버전으로 겨우 4명밖에 안 되는 여자들과 얽히죠. 여기에서 의천도룡기는 그 어떤 감독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장무기 또래의 남자가 송청섭 빼면 아무도 없는 심각한 여초현상 어쩔 겁니까? 구글에서 의천도룡기 2019년을 검색해보면 구글이 증승이 안티인 걸 증명하는 이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사진 속의 남친이라도 갖고 싶은 4명의 여자들과 장무기가 함께 모입니다. 장무기가 멸종된 젊은 남자인데다가 교주님이기도 하니까 떠나지 못하는 여인들을 이해하고 참아보기로 합시다. 설마 장무기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이겠습니까? 우리 아들 여자도 참 잘 후린다고 그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오로지 금모사왕 사손뿐입니다. 장무기를 편애해서 이야기해본다면 어느 날 여성 팔로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저 여자들이 아니라 또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독신 선언이나 BL 같은 다른 옵션도 있겠죠. 그런데 꼭 저기서 골라야 합니까? 또한 4명의 여자에 대한 장무기의 감정이 모두 사랑인지도 의문입니다. 장무기는 외사촌인 을리의 처지를 동정했고 소소는 명교의 아저씨들 틈바구니에서 유일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유일한 친구 소소가 조민이랑 장무기랑 둘이 여행 가는데 자기도 따라간다고 분위기 조져버리는 애이기도 하죠. 사랑은커녕 소소의 전화번호 차단 안 하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소소는 이영걸 의촌도룡기의 화려한 구숙정 이후로 어느 버전에서나 버프를 받는 행운아입니다. 2019년판 소소도 벙찌개실이 용병술까지 펼치는 만능 치트키이지만 너무 뛰어나면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기 마련이죠. 소소에게서 구린 냄새가 난다는 양소 아재의 촉은 딱 들어맞는데 페르시아발 명교 사람들이 소소의 엄마 금화파파를 잡으러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왕자가 뻑하면 죽는 팔자를 타고난 것과는 달리 페르시아 사기템인 성화령은 중원의 무공을 압도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얘들은 그때도 석유가 남아돌았는지 칼텍스 빨로 장무기 팀을 무력화시키죠. 덕분에 소소는 페르시아로 송환되어 가서 남은 세 여자는 경쟁자 하나 줄었다고 신이 나지만 을리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합니다. 장무기가 도룡도처럼 피를 부르는 재수없는 놈일까요? 이제 두 여자만 남았으니 숫자상으로는 진짜 삼각관계의 시작입니다. 그중 주지학은 어린 시절 장무기를 잠깐 만나서 밥 한 번 먹은 사이죠. 장무기는 칠공주팔에도 얼굴만 이쁘면 되는지라 칼부림을 당해도 주지학이 이뻐 보입니다. 주지학은 한동안 아미파와 장무기 중 어느 게 되는 주식인지 고뇌에 빠졌다가 영사도의 을리 살인사건으로 무림쟁패라는 권력을 선택합니다. 이제 주지학이 장무기는 포기했나 했더니 웬걸 누구나 다 주지학과 장무기가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지켜 세우는데 그녀는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웨딩 마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주지학은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빤스런하는 희대의 쪽팔림을 당하고 구운 백골조를 드러내죠. 구운 백골조를 익혀 얼굴이 망가진 애초풍을 떠올려 보면 주지학의 얼굴이 여전히 이쁜 건 사람 차별이지 말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삼각관계에서 그녀의 위치는 이제 여기. 갈비탕 쿠폰은 써보지도 못하고 정파와 명교의 동맹은 깨져버리지만 상황이 달라진 건 아미파 빼고는 하나도 없더이다. 빡친 주지학은 아미파를 진짜 아미로 만들려고 애들을 굴리는데 불쌍한 아미파 제자들은 옛날 멸절사태 정권이 그립습니다. 반면 조민과 장무기는 서로 적이었을 때도 자신도 모르게 남녀간의 끌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조민은 장무기가 잘생긴 건 잘생긴 거고 원나라에 맞서는 정파와 명교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죠. 장무기도 조민에게 항거하고 싶지만 하필이면 조민의 맨발을 간지럽히는 성적인 방법으로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또 하필이면 4명의 여자가 다 있는 영사도에서 조민을 향한 원초적인 본능이 확실하게 깨어납니다. 장무기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결단력과 나쁜 여자에게 끌리는 타입이었던 거죠. 조민은 피지배층의 중심 세력을 얻으려는 원나라의 야심찬 정치가였습니다. 교활하고 사악한 캐릭터라 애초부터 질투는 고사하고 그 어떤 여자도 안중에 없었는데 2019년판의 조민은 빡센 질투 타령에 그만 드라마를 흔들어대던 매력이 반토막납니다. 그래도 조민의 정치 짬밥이 있지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나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후반의 이야기는 의촌도룡기를 떠나서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립니다. 장무기가 반몽고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주원장에게 넘긴 것은 조민의 절대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자신까지 속아가며 지냈던 장무기의 삶은 이제 조민의 그늘하에 들어갔습니다. 조민이 먼 몽고로 장무기를 끌고 간 건 중원의 여자는 구경도 안 시켜주겠다는 심보였을까요? 그러나 양과가 소용료와 은거를 선택한 것보다는 장무기의 상황이 훨씬 나아 보이긴 합니다. 최소한 도룡도가 필요한 시점에는 조민이 장무기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강옥풍운의 콜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